핵 문제와 일본의 원전 오염수 문제를 다루는 최고 권위의 국제기구인 국제원자력기구 이사회 의장을 한국이 처음으로 맡게 되었습니다. 한국이 국제원자력기구 이사회 의장을 맡는 것은 1957년 창설 회원국으로 가입한 이래 64년 만에 처음이라고 합니다. 국제원자력기구 의장국의 경우 8개 지역 그룹에서 돌아가며 맡는데 지금까지 극동 지역에선 일본이 의장직을 맡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사실상 수임이 여의치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중국과 일본, 베트남, 몽골, 필리핀 등 나머지 극동 5개국의 만장일치를 받아 의장국을 맡게 된 것입니다. 그동안 독점하다시피 한 일본을 제치고 한국이 의장국이 된 이유는 계속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 일본의 원전 문제 역시 무시할 수 없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라고 합니다. 다른 나라들 역시 일본의 무책임한 원전 문제를 다룰 수 있는 건 한국뿐이라는 걸 암묵적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외교부 역시 우리나라가 핵 비확산 분야 모범국으로서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국제원자력기구 활동에 적극적으로 기여해온 점이 반영된 것으로 평가된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는 불과 2010년까지만 해도 국제원자력기구로부터 기술 협력을 제공받는 국가였습니다. 하지만 이후 한국은 꾸준한 성장을 지속해왔고 현재는 순수 공유국으로 전환돼 전 세계 개도국을 대상으로 우리의 선진 기술과 경험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우리나라의 국제원자력기구 분담금 기여 수준은 세계 11위로 올라섰으며 의무 분담금 외에도 매년 기술 협력 기금에 약 200만 달러를 내고 있기까지 합니다. 또한 핵 방사성 테러 방지를 위한 핵 안보 기금에 지난 20년간 1,000만 달러 이상을 기여했으며 올해 신규로 출범한 국제원자력기구 전염병 대응 사업에도 100만 달러를 기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가 개도국에서 선진국이 되었던 것처럼 국제원자력기구에서 역시 협력을 제공받는 나라에서 주는 나라로 바뀐 것을 보면 새삼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세계적 위상이 얼마나 높아졌는지를 새삼 실감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의장국이 되기 전부터 국제원자력기구에서 원전 문제에 대한 한국의 기대는 컸었습니다. 지난 9일 후쿠시마 제1원전의 방사능 오염수 방출 계획을 점검하기 위해 처음으로 일본을 방문한 국제원자력기구 리디 에브라르 사무총장은 방출 과정의 안전성 평가에 한국 역시 참가할 것이라고 밝힌 적이 있습니다. 3일간의 방일 일정으로 후쿠시마 제1원전을 시찰하고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 관계자를 만난 에브라르 사무총장은 도쿄 포린 프레스 센터에서 온라인으로 진행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당시 일본 기자는 오염수 방출의 안전성 평가 과정에서 한국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을 던졌고 에브라르 사무총장은 세계 최고의 지식인들을 동원하여 다양한 경험과 배경을 가진 사람들의 협력을 받아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당연히 국제 전문가 그룹에 한국이 포함되어야 한다라고 답변했습니다. 하지만 이처럼 후쿠시마 원전의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하는 것에 대해 한국은 물론 국제원자력기구 내에서도 우려가 끊이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는 눈 하나 까딱하지 않고 있다는데요. 오히려 일본 정부는 과학적 근거에서 볼 때 이러한 우려는 기우에 불과하다며 국내외로 언론 플레이를 적극적으로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일본의 이러한 주장이 얼마나 쓸데없는 주장인지는 올해 5월 일본 정부가 스스로 작성한 오염된 물을 방류할 수밖에 없는 상황과 방류 타당성을 정리한 엉터리 대응 논리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방류 물질은 오염된 물이 아니라 처리수이다. 처음 일본은 방사능 오염수를 처리하는 방식으로 해양 방출과 수증기 방출 2가지 선택을 제안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미 해양 배출에 중점을 두고 오염수 처리를 검토해왔다고 주장하기 시작했는데요. 그 이유를 살펴보면 가관입니다. 2가지 방법 중에서 해양 방출이 방출 설비 취급 및 모니터링이 비교적 쉽다라는 이유에서였습니다. 사실상 환경을 생각하지 않고 돈이 적게 드는 방식만을 선택하겠다는 소리였죠. 방류 불가피한 트리튬은 한국 원전에서 나온다. 해양 방출의 가장 큰 문제는 트리튬이라는 삼중수소라고 합니다. 트리튬은 발암물질로 알려져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둘러싼 논쟁에서 가장 큰 쟁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이와 관련한 자료에서 한국의 월성 원자력 발전소에 대해 언급했고 월성 원자력 발전소에서 연간 엄청난 양의 트리튬이 배출되고 있다고 설명하며 왜 후쿠시마 오염수에만 과민하게 반응하는지 모르겠다는 태도를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월성 원전 삼중수소 배출량은 매년 다르지만 바다로 배출된 적이 있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월성 원전은 일본이 오염수 125만 톤 방출을 모두 끝내기 전에 수명을 다하고 폐쇄하기 때문에 삼중수소를 더는 배출하지 않게 되지만 후쿠시마 사고 현장에서는 월성 원전이 폐쇄된 뒤에도 오염수가 계속 발생할 것이기 때문에 월성 원전과 후쿠시마 사고 원전의 삼중수소 배출량을 비교하는 건 전혀 의미가 없다는 점을 모르지 않으면서도 논지를 흐리기 위해 한국을 이용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일본의 이기적이고 비양심적인 원전 처리 방식은
최근 한국이 국제원자력기구 이사의 의장을 맡게 되면서 더욱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오염수 해양 방출 문제 등 여러 현안에 있어 한국이 어떤 영향을 끼칠지 그 행보를 주목하고 있다 합니다. 전 세계적인 흐름이 이처럼 한국에게 점점 많은 관심이 쏟아지기 시작하자 원전 오염수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한국의 영향력을 크게 신경 쓰지 않았던 일본인들은 티는 내지 않지만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황이 되고야 말았다고 합니다. 한국의 경우 일본 바로 옆에 붙어 있어 원전 오염수에 대한 피해를 제일 먼저 받을 수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 엄격하게 일본의 원전 문제를 지적할 나라이기 때문이죠. 게다가 지금까지 꾸준히 일본이 맡고 있던 국제원자력기구 이사의 의장까지 한국이 맡게 되었으니 일본 입장에서는 더욱 긴장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한국의 국제원자력기구 이사의 선정 소식에 대한 내용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종크TV였습니다.